네, 어서 오십시오. 유진아입니다. 예, 이 말은 꼭 누리자. 7월 둘째 주, 예, 야간 경마죠. 토요일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예, 이 출마표가 목요일 날 좀 늦게 떴죠. 늦게 뜬 이유가 예, 그 분할 편성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제가 편성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좀 예측을 해봅니다. 자, 네, 마찬가지입니다. 뭐 매번 뭐 경마가 이렇게 쉽지는 않고 조금 두수가 적을수록 좀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상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경주부터 좀 시작할까 싶습니다. 이경주, 네, 이경주를 좀 보는 이유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역시 이제 단독 선행 찬스를 맞은 이제 대승 어게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인기 뭐 거의 다 실려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이런 인기마가 있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 방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이런 게 관건인데 어느 정도냐면은 예, 여기가 13초 5라 그랬죠? 13초 5, 14초 0, 14초 5. 이 뒤로 넘어가는 것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2번이 13초 2의 순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4번이 13초 한 8, 그 다음에 5번이 13초 9, 그 다음에 3번은 14초가 넘어가고 6번도 여기 3번 뒤에 쪽에 있고 7번, 예, 8번 이런 순서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 굿세어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여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1번은 여기 있습니다. 1번도 여기 있는데 하나 더 쓸까요? 뭐 8마리 뛰는데 뭐 그거 하나 더 쓴다고 뭐. 자, 이렇게 경주가 펼쳐집니다. 자, 이 대승 어게인이라는 마피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좀 말의 어떤 체형, 자세가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 단거리에다가 이 정도 편성이죠. 누가 와서 건드려 주질 않잖아요. 라스트에 서도 직선에 와서 쓰더라도 뭐 2차권, 약간 이제 맥시멈으로 만약에 정말 폭삭 쓴다 그래도 2차권까지 봐줄 수 있는데 이런 편성이면은 뭐 상승식도 한번 해볼만 하죠. 예, 해볼만 합니다. 근데 이경주에서 가장 그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피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공백기를 갖고 나오는 이 소아라 대왕입니다. 500kg의 어떤 그 좋은 체형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좀 껌껌한가요? 예, 여기 불이 좀 하나 조명이 나갔습니다. 자, 이 소아라 대왕이 지금 공백기를 갖고 나오는데 뭐 48조 마방은 뭐 근데 이 마필은 왜 수영 조교를 안 시켰죠? 예, 좀 그게 좀 그렇네요. 근데 조교는 좀 상당히 좀 일정을 길게 했어요. 등치가 크다 보니까 상당히 유연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상당히 유연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정도면 모래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4번은 체구가 좀 작은 마필이고 이 굿세어라 지난번에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그 이기의 기수의 첫 경주인가요? 두 번째 경주인가요? 이거 화이트 플라워 맞죠? 7번 게이트에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요거 이제 다 딴 얘기고, 여러분들 1200m 뛰었나요? 지난번에? 근데 1200m에서 이게 350m인가요? 그러면 아니죠? 350m가 맞나요? 여기까지가 350m죠? 예, 1200에서부터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가 몇 m죠? 1100. 한 200m 되나요? 200m, 250m?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분이 댓글 그렇게 다루셨는데 선행, 선입, 뭐 추입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그 경주에서 전개가 유리한 마필을 찾는 게 요즘엔 포인트다. 경마가 그렇게 좀 뭔가 좀 변화를 하고 있죠. 그 변화의 요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스타트를 나와서 200m 구간에서는 자기 진로를 변경할 수 없다. 변경이 안 된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뭐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뭐죠? 과천 히어로 13조 13번
예, 과천이어로가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습니다. 근데 이날 그 7번 게이트에서 최고 마지막 게이트에서 화이트 플라워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왔는데 1번이 안쪽에 있고 자기가 이렇게 더 먼저 나왔어요. 1번보다 스타트는. 근데 이제 가속이 안 나니까 이제 붙들었죠. 여기서 붙들고 이런 식으로 경기를 펼치는데 가운데서 이동국 기수가 대명 솔라인가요? 치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또 6번도 같이 나왔는데 이 세 마리가 여기를 상코나를 같이 네 마리죠. 그러니까 7번까지 하면 네 마리고 1번, 5번, 6번이 제가 이렇게 지금 얼핏 기억에 그런데 자, 이기의 기수가 7번을 타고 여기서 이렇게 돌았어요. 잡았습니다. 일단 스타트부터 잘 잡은 건 좋았는데 스타트를 빨리 해놓고 잡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액션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네 마리가 행대로 도는데 돕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는 안쪽에 있는 말 어떤 말보다 그러니까 그 안쪽에 있는 마필이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자기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죠. 좀 이따 나오면 이제 웨이트 NC라는 그 지난번에 이긴 마필이 있죠. 안토니오 기수가 타고 안토니오 기수가 어떻게 해요? 세 마필 이런 식으로 똑같이 경주가 펼쳐지니까 이 코너를 돌면서 자기는 잡아서 뒤로 가서 안으로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경주를 펼칩니다. 그래서 우승을 했어요. 우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코너를 돌 때는 늦었습니다. 5번이 그렇게 대명 솔라가 그렇게 치고 나오는데 왜 같이 가는지 그게 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뒤로 들어갔으면 그만큼 힘을 덜 썼겠죠.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는 뭐냐면 이기의 기수가 잘못했다 잘 탔다가 아니라 이 200m 구간에서 이미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요 전개가 뭐 요즘에 놓친 거 많이 있죠. 뭐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I am 위너라든가 또 그 전주에 화이트 큐피드 화이트 큐피드가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었고 축이 서 있었던 거고 또 하나가 뭐였었죠? 슈퍼라이트닝. 지금 요 세 마피를 제가 다시 되돌려 보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참 이 전개가 중요하다라고 느꼈던 그런 경주였었다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어떤 분이 댓글을 그렇게 좀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행, 선입, 추입 이렇게 좀 가를 게 아니라 이런 좀 전개상의 유리한 마필들도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이 경주를 좀 공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주 이 경주였었고요. 자, 7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훌쩍 뛰어넘었죠?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뭐 좀 중간에 7경주입니다. 이제 이 경주도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타나는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좀 골랐습니다. 13초 5, 14초 0, 14초 5 이런 순서인데 이 경주는 자, 3번 캐봉산이 13초 한 5 정도의 순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5가 약간 넘어가는. 그 다음에 1번이 한 13초 6이 조금 넘어가고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큰 상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4초 4에 2번이 뭡니까? 희망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4번이 13초 9 5번이 14초 2 그 다음에 6번이 13초 6, 7. 자, 이런 식으로 7마리가 뜁니다. 간편하죠? 간단합니다. 아주.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한 15군데 종합지가 지금 제가 보는 종합지가 14군데 또 하나 이게 뭐야? 해가람을 좀 머리를 잡은 데가 있네요. 아마 이제 임기현 기수 때문에 그런데 이 해가람도 뭐
매번 말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신지 탈 때도 또 그 전에 누가 탔죠? 다비드 기수가 탈 때 한번 공략했다가 이건 고개가 높기 때문에 결정력이 없습니다.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라는 안 된다라는 것보다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7번 돌아온 아침에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인기 1위마입니다. 승군전이죠. 예, 승급전입니다. 1300m를 뛰어봤고, 근데 일단은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돌아온 아침에를 놓고 얘기한다면 이 자체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6번이 뭐예요? 샛별이도 자리 안 비켜줄 거고, 태안 예병선도 자리 안 비켜주고, 두 마필이죠. 뭐 이거는 뭐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자, 1300m입니다. 1300m 이렇게 가면, 자, 3번이 이제 요만큼 가서 선행을 나서겠죠. 6번이 이렇게 외곽으로 붙고, 7번이 이렇게 외곽으로 붙을 거. 이렇게 외곽으로 붙을 겁니다. 저거는. 아까 얘기했던 화이트 플라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자, 여기까지 갔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7번이 여기를 가면서 이렇게 잡아서 뒤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들어가지를 않아요. 예. 얘는 몸이 좀 딱딱하기 때문에 모래를 맞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계속 화이트 플라워처럼 갑니다. 이미 경험을 했고, 말 컨디션 좋고, 화이트 플라워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뭐 여기 이제 꼭 이렇게 두 마필, 세 마필로 가려는 법은 없습니다. 3번 외곽으로 갈 수도 있고, 3번은 잡고 뒤로 가면서 6번이 선행을 가고, 지금 제일 걸리는 게 6번 마필인데 이게 1300을 좀 뛸 그런 정도의 순발력이 없는데 일단 조건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샛별이가. 근데 뭐 거기까지 갈 겨를은 없고, 그렇다면 자, 이 3번, 6번 같은 경우는 충돌이 나면 안 되는 마필이죠. 자, 지난번 같은 경우 태안 예병선 김동수 기수가 붙잡아서 뒤로 들어가서 다시 라스트 취입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대는 약했던 편성입니다. 자, 이런 마필들 선행 가면 좋을까요? 1300에서 선행 가면 이 마필 죽습니다. 물론 주로가 가볍기 때문에 제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오히려 선행이 나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얘가 와서 달라들기 때문에 힘 안 배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게 얘한테는 관건이에요.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6번이 나가고 7번 나가면 뒤로 들어가면 얘한테도 기회가 옵니다. 근데 첫 번째 선행을 내가 빨라. 선행을 나섰어. 6번이 와서 댐벼.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 이건 잘못된 전개입니다. 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전개입니다. 이 태안 예병선이라는 마필은 성질이 칼칼하고 좀 고개가 높고 체구가 작기 때문에 아무리 주로가 가벼워도 이렇게 싸우는 압박을 당했을 때는 무너질 수 있고, 그러면 누구한테 기회가 오느냐? 이 차민굿입니다. 자, 36조, 30조, 35조, 또 46조 이 조교사들이 정규 일기생들이죠. 일기생들이고, 이게 이제 첫 그 정규 일기 기술장성소 첫 정규 일기생들이 이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2기생하고 양재철 조교사는 2기생이죠. 정규 2기생입니다. 근데 그 36조에서 관리하던 마필인데 제가 매번 추천을 드렸었던 마필입니다. 말 500km 나가고 상당히 잘생겼습니다. 근데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이 아주 큼직한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경주에서는 오늘 차민굿을 한번 인기가 있어요. 뭐 한 10군데 잡긴 잡았네요. 머리는 없고 4착 4군데, 5착 4군데, 3착 1군데, 2착 1군데, 3착 1군데 뭐 많이 잡긴 했네요. 근데 이 아까 얘기했던 뭐냐면 3번, 6번, 7번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여기 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6번 샛별이도 싸우면 안 되는 마필. 얘가 선행 가려고 그러면 죽을 거. 그러면 고스란히 요 뒤에 있다가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화이트 저거 뭐죠? 큐피드 뭐죠? 화이트 큐피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입니다. 아이엠 이너 이런 식으로 경주가 펼쳐지고. 근데 그게 때가 맞았다라는 겁니다. 이 차민 굿한테는 예전에는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범현 기수나 다른 기술이 탈 때는 1번 게이트를 달고도 그 불량줄에서 몰고 나갔기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몰고 나가면 안 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뒤에 이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좀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얘도 거기에 합세를 하면 예르나들한테 기회가 오죠.
근데 너무 뒤에 있고 이 파이어라는 마필은 지난번에 상대가 약한 상태에서 앞에서 다 무너져 줬기 때문에 취입을 한 겁니다. 취입 같이 보인 것뿐이지 사실 이경주에서 물론 앞에서 이렇게 싸우면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뭐 이 마필은 뭐 컨디션에 어떤 변화는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희망 포인트요? 희망 포인트는 말이 지금 맛이 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차민굿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실경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200m. 제가 이제 요 뒤에 방송이 끝나면 나오는 마필이 아까 뭐죠? 첫 경주는 대승어게인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돌아온 아침에가 나오나요? 그 다음에 이 경주도 역시 이제 제주의 바람이 나옵니다. 제주의 바람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요 방송이 끝나면 이제 그 말이름이 마명이 나옵니다. 근데, 뭐 지금 대승어게인이나 돌아온 아침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복승식권이다, 축이다 이렇게 말해서 복승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축이다 이렇게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주의 바람은 불안한 인기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까요? 불안하다. 이 마필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제 뭐 처음부터 이제 이동진 기수가 기승을 해오다가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가지고 진 마필입니다. 다비드 기수도 진 마필.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말이 힘이 안 찼다. 어떤 경주에 적용을 못했다. 모래 맞는 걸 싫어한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선행을 가고도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먼저 말씀드린 세 가지보다 그 뒤에 선행을 가서 죽었던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태안예봉산처럼 등치가 이렇게 작은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성질이 좀 칼칼하고 몸이 좀 빳빳해요. 태안예봉산은 몸이 그래도 조금 목은 높아도 몸통은 부드러운 게 있어요. 근데 이 제주의 바람은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경직 그런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살짝 무리를 하면 나스가 안 나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럼 지난번에 용군이가 탔을 때는 어떻게 따라가서 왔냐?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했고 단거리고 이제 뭐 오늘도 뭐 1200m, 100m, 200m 들었지만은 선두권에 가 있었고 앞에서 무너져 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쌈박한 탄력을 보였느냐? 거의 골이 날 때까지 진 이기다시피 했어요. 김용균 기수가요. 그렇게 온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이제 5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얼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도 이제 선행을 갑니다. 어떻게 가냐면 이게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자, 1번 우승 특기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안구가 빠졌죠? 안구가 없습니다. 이 마필은. 근데 이 경주에 중요한 거는 제주의 바람이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불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승 특기가 공백기를 갖기 전에 어떤 컨디션이 나빠가지고 순발력이 평균 순발력이 이렇게 나와요. 14초 1로 나옵니다.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원래 순발력이 한번 여러분들 전조표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와요. 원래 정상적인 컨디션이면 이렇게 뛰어야 되는 겁니다. 한 0.5초 차이 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1번 게이트라는 거죠. 근데 외곽에 지금 10번이 13초 6이라는 빠르지 않은, 그러니까 이 경주에선 제일 빠르지만 사실 선행력 어떤 좀 느린 편성에서의 선행력이지 남들처럼 뭐 13초 3, 13초 4 그 정도로 월등하게 스피드를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몸이 뻣뻣한데 자 3번 13초 3에 3번 13초 한 2가 조금 넘어가는 4번 그 다음에 5번은 저 뒤에 있네요. 5번이 15초대까지 가니까 여기 있다 그러고 5번이 뭐예요? 스칸다? 6번이 14초가 조금 넘어가네요. 6번이 14초가 넘어가고 7번이 13초 7 8번이 13초 8 9번이 14초가 다 돼가네요. 2번이 어디 갔어요? 2번이 14초 3 예.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10번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여기죠. 1200m 하면 여기입니다. 자, 이 무리를 넘어서는 그런 과정이 쉬워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쉽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얘가 마음 먹으면 선행을 가면 결국에는 어떤 편성, 만약에 이런 편성 전개도 한번 1번, 10번 이런 순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00m 같으면 용납이 되지만 1200m에다가 또 이 말들을 넘어서려고 힘을 쓰고 또 얘도 넘어서려고 1번까지 넘어서려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1번이 뭐 나는 따라가도 돼, 너 가려면 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말들을 얘가 넘어서려고 했을 때 과연 힘을 얼만큼 쓰느냐, 잠깐 쓰느냐 아니면 길게 쓰느냐, 요 관건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얘가 1000m에서 데뷔전 이후에 보여준 어떤 그런 선행 그 경주력, 예, 몸의 어떤 그 놀림을 보면 저런 식의 어떤 무리한 전개를 펼쳤을 때는 조금 무너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축은 얘가 안정적이겠죠. 그냥 꼭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바로 그겁니다. 자, 근데 뒤 후차권에서는 뭐 받쳐주고 가는 정도면 이건 뭐 메리트가 없죠. 그 다음에 모래 안 맞아야 뛰는 마필 있죠. 이거 뭐 저거 이혁 기수가 선행 외곽에서 딸딸딸딸 매가지고 들어온 마, 모래 안 맞으면 뛰는 마필. 외곽에 있는데 안 맞겠죠. 10번이 들어올 거고 9번은 뒤에 있고, 얘네들은 뭐 그냥, 얘는 지난번에도 막 3두 4두 바깥으로 돌아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래를 안 맞히고 타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걔가 만약에 안에 갇히면 얘인데 얘가 너무 뒤에 있잖아요. 너무 뒤에 있습니다. 그런 어떤 단점이 있다는 거. 마하희망 공백기 있고, 이 마하희망도 아마 이제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이제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기 살기를 할까요? 그게 조금, 예, 그걸 가늠을 못 하겠는데, 일단 이 5번도 스칸다라는 마필도 이제 공백기를 많이 갖고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지 말이 컨디션은 그렇게 썩 뭐 좋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만 잘생겼어요. 아주 잘생긴 마필입니다. 이것도 한 500km 나가죠. 예, 512km로 주행 심사 받았는데 상당히 유연한 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직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건지 조금 맥이 없다 그러죠. 활기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뭐 누구죠? 화이트 펀치? 예, 이거랑 같이 동반 스포할 때 보니까 아주 주폭은 유연해요. 시원시원하게 뜁니다. 이렇게 좀 거리 조금 순발력이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앞에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으면 또 봐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8경주 썼고요. 일곱 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제 9경주입니다. 예. 이 경주를 고른 이유도 이제 아까 8경주와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뭐냐? 인기마가 좀 제가 보기엔 좀 불안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갑자기 안 나오냐? 나오네. 13초 5, 14초, 예, 14초 5 이런 순서인데, 자, 이 너라는 축제가 지금 아까 이제 우승 특기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 계속 뭐 반복된 얘기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난번 여러분들 한번 실전 뛸 때 뭐 어느 분이시더라? 복귀하고 조교 보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승 특기가 지난번 뛸 때 누가 탔죠? 좀 뭐죠? 조한별 기수인가요? 예, 조한별 기수네요. 오늘 다비드 기수네요. 예, 이마피는 원래 40조에 있었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51조로 갔는데, 조교 때도 예전에 그 아마 페로비치 기수도 조교를 해봤던 마피입니다. 페로비치 기수가 이마피를 고치려고 하다 못 고친 거예요. 뭘 못 고쳤냐면 발을 너무 자주 바꿔요. 이 직선에서 훈련 때는 한번 4번, 많게는 5번 이렇게 바꿔요. 그 여러분들 발 바꾸는 거 한두 번 이렇게 뭐 건강한 말이라면 뭐 한 바퀴 내내 안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1000m 이런 뭐 1200 단거리에서는. 근데 이제 장거리로 갈수록 한 발로 뛰는 거는 사람으로 치면 깽깽이로 뛰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근데 이마필은 단점이 뭐냐면 차라리 한 발로 뛰는 게 나아요.
근데 이마필은 조교 때 한 4번, 5번, 제가 5번까지 봤어요. 근데 지난번 그 실전에서 보면 한 3번 바꿔요. 실전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직선에서만 3번을 바꿔요. 한번 복귀하시는 분들 그런 단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고쳐졌는지. 조교 때는 여러분들 사실 조교를 실전에서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전에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우승특기 같은 경우 여기서 스포 시작하면 여기까지 이 구간 한 300m 구간을 5번 정도 바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건빛 동영상 같은 데 보면 짧게 잡으면은 그거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는 거는 그렇게 좀 그런 단점들을 찾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마필도 지난번에 그렇게 했고 지금 이경주에서는 이 너라는 축제입니다. 너라는 축제. 근데 자 이제 우승특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전에 시간에 그런 문세영 기수가 자꾸 이렇게 막 직선에 오면 페로비치 기수나 왼채측을 많이 쓰는 이유가 어떤 발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 우승특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어딘가 불편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아까 불편하다는 게 보다 뭐라 그럴까요? 다리가 짝짝이? 어떤 그 예를 들자면 그게 아닌가 어디가 아픈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아프면은 말이 그렇게 경쾌할 수가 없거든요. 속보할 때 보면은. 근데 이 너라는 축제라는 마필은 보면 속보할 때 일단 불편해요. 불편해하고 임기현 기수가 그 스포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기대려고 해요. 안으로 기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기현 기수가 또 오른발로 바꿔주면 다시 지가 스스로 왼발로 바꿔요. 한 2-3번을 그래요. 이 직선에서. 이번 주 내내 그랬습니다. 매번 그 좀 구보나 스포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이 직선에서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주의 바람이나 너라는 축제나 이거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 물론 뭐 그런 게 어떤 그 선행 가는데 선행 가면 그만이지 뭐 바꾸는데 뭐 상관이 있어요. 뭐 발 바꾸는 게 선행 가면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문제가 그러니까 얘가 아픈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발을 바꾸고 안으로 기대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뭐냐 얘가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쭉 혼자 선행을 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얘를 선행을 못 가게 하는 마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 무리해서 가면 그만이죠. 무리해서 가면 그만인데 이 5번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런 단점을 너라는 축제가 유진아가 이런 단점이 있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정상 챔프가 선행을 비켜주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정상 챔프가 선행을 안 가면 안 된다라는 걸 이 뭐 안토니오 기수는 모르겠지만 누네스 기수도 뭐 알고 있을 겁니다. 정말 그거 한번 보세요. 이 기수는 그럼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윤승하고 나가가서 몸 푸는지 보세요. 그냥 딱 윤승해가지고 쭉 1200 윤승 쭉 해가지고 발주대로 쏙 들어가. 그러면 너라는 축제가 선행입니다. 근데 윤승하고 쭉 갔다가 다시 몸풀로 나와. 또 몸풀어 들어가. 예. 그러니까 몸을 풀면 선행을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너라는 축제, 그러니까 그거 하나 보시라고요. 몸을 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누네스 기수인가요? 맞죠? 다비드 기수예요? 누네스 기수예요? 2K 타고 들어온 게 누네스 기수 아닌가요? 다비드 기수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 기수들 보면은 몸을 잘 많이 풀어요. 그만큼 승부지를 강하게 갖는다는 건데 요 단점 때문에 제가 이제 너라는 축제가 대해서 이렇게 장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는 지금 뭐 근데 나머지가 이제 13초 7, 8, 1번이 13초 8, 3번, 2번이 13초 7 정도, 그 다음에 3번, 4번 이런 순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죠? 예, 그러면 여기서 취입이 되는, 그러니까 요거는 선행 안 가면은 조금 불편해요. 예, 제가 지난번에 그 임경희 수탈 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런 경주는 이건 참 제가 이제 요새 취입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요게 좀 걸리적거려요.
이거는 뭐 매번 그만큼밖에 못 뛰는 마필이고, 얘네들이 다 무너져 줘야 돼요. 무너져 줘야 뭐 이런 거 꾸역꾸역 그렇게 오는 거고, 뒷심을 갖고 있는 얘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조금 컨디션이 완벽하진 않은데 조교는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경주의 포인트는 얘가 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컨디션이나 또 정상 챔프의 눈에 쓰기 기수의 어떤 그 윤승했을 때 그 행동, 액션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경주였었고요. 자, 예,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800m 2등급. 네, 다시 한번 그리고 갈까요? 이 경주도 이제 이게 저 드리고 싶은 얘기 2K 예 맞네요. 2K가 누네스 기수가 이게 2K가 지난번에 그 1400에서 선행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 이전에 이제 김동수 기수가 선행 외곽에서 모래를 안 맞히면 뛰는 마필. 이게 이 경주는 좀 애매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8번 누구예요? 스누크 카리스마 빠르죠. 예, 무척 빠른 마필이지. 예전 같으면 뭐 자, 3번 13초 8, 4번 14초 9, 2번이 14초 7. 그 다음에 6번이 뭐예요? 소중한 만남 뭐 이게 뭐야? 14초 9. 그 다음에 5번이 여기 있고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예, 11마리 맞죠? 예. 1, 2, 3, 4, 5, 6, 7, 8, 9, 10, 11. 자. 예. 먼저 뭘부터 드릴까요? 그러니까 삼정타피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네, 선행 안 가면 죽어요. 죽는 마필. 여태까지 선행 이 마필도 아까 얘기했던 제주의 바람이랑 같은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덩치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면 그걸 힘으로 버티는 거. 그러다가 임견 기수가 많이 제어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뭐예요? 그런 것들 그렇게 그런다고 해서 선행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고삐를 짧고 잡으면 안 되죠. 갈 때는 가지고 나서 일단 자리를 잡아놓고 나서 잡으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이제 그 짧은 구간 무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임견 기수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뭐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뭐 저 같아도 뭐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뭐 한 번은 시도는 해봤을 것 같아요. 스타트를 나와서 선행을 가놓고 나서 잡아도 좀 늦지는 않을 텐데, 일단 뭐 그냥 스타트부터 많이 좀 제어를 하는 기수예요.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 건 뭐 좋은 거고요. 자, 그래서 얘가 선행을 못 가는, 얘가 빨라요. 얘가 요즘에 조교를 못 하다가 뭐 잘 가지는 않아요. 습보를 못하는 마필에 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반항은 안 해요. 그러니까 얘가 누구예요? 이동국 기수예요. 이동국 기수. 죽기 살기로 선행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여러분들 얘기하는 똥탕입니다. 똥탕.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 경주를 자체를 다 흐트러 놔요. 그러니까 이런 인기마들이 불안한 거. 죽기 살기로 몰고 가요? 이 기수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곽으로 이제 저 1코너 돌아서 외곽으로 나와야 돼요. 불편하죠. 전개가 불편합니다. 자, 2K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들어가면은 얘도 나와야 되고 얘도 나와. 이거 누구죠? 김동수 기수가 선행 외곽 그때 누구 장추열 기수가 뭐 갔던 것 같은데 그 외곽으로 가서 3코너 넘어가서 선행 갔어요. 그러고 이제 1700에서 1등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누네스 기수가 선행을 나섰고, 자 이렇게 좀 불편하죠. 자, 토스코 바너켓입니다. 9번 토스코 바너켓. 뭐 그 동영상으로 조교 보시는 분 그런 게 보일는지 모르겠어요. 막 좀 얘야말로 그 어느 분이 그러셨더라. 예, 이 뒤가 잘 안 들어가는 마필입니다. 뒷다리가 좀 안 들어간다. 그냥 하여튼간 좀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얘 뛰는 거를 지금 다 보세요. 다 단거리든 장거리든 간에 자기 힘만 믿는 마필이에요. 꾸역꾸역 뛰는 마필입니다.
결정타가 어떤 임팩트가 없어요. 상대가 같이 힘을 쓰고 해서 얘가 등치가 좋기 때문에 남는 힘 갖고 오는 거예요. 힘을 안 빼준다고 해서 나한테서 뿅 하고 나가는 그런 마필이 아닙니다. 왜? D가 짧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왔어야 되는 이 호위무사인데 이제 이것도 안고 빠졌죠.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렸었는데 물론 축은 아니었었습니다만은, 자, 근데 이 호위무사가 좀 요 뒤에 토스코가 뭐가 나가죠? 삼정타핏이 나갈 겁니다. 이제 불안하다, 이제 이런 뜻이라고 좀 받아들여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호위무사라는 마필은 예전에 유승환 기수가 1400m에서 입상할 때도 그렇고 전부 다 바닥에 있었어요. 지난번에 누가 조교했는지 아세요? 김정준 기수가 조교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뭐죠? 31조 19번 스페셜 스톤. 예, 그거 오크스 베타로 지금 부산 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신영철 기수, 그러니까 신영철 기수가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죠. 신영철 기수가 말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어떤 그 주먹의 위치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김정준 기수가 조금 더 낫지 않냐는 거죠. 스타트부터 붙들죠. 뒤에서 말이 끄는데도, 말이 막 끌고 가는데도, 고개짓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보면 저 새끼 안 간다 그러겠죠. 그거 그냥 눌러 잡아야 돼요. 더 눌러 잡아가지고 라스트에서 한 발 쏴야 딱 쓰니까 날라오잖아요. 날라오는데, 그 이전에 신영철 기수가 여기서 낙마했던 마필. 이거 주행 거부하는 마필이에요, 원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재갈의 중요성입니다. 한순간 재갈을 놓치면 말이 그 어떤 악벽이 팍 그 자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날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준 기수가 스타트부터 고삐 진짜 움켜쥐고 한 바퀴 내내 여기까지 와요. 그래가지고 고삐 짧게 잡고 왼쪽 채찍 쓰죠.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이날은 그 신영철 기수가 떨어진 날은 잘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딱 왼쪽 채찍 대자마자 오른발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서 신영철 기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뒤에 있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뒤에 있고, 신영철 기수가 잠깐 한 번이라도, 유승환 기수가 들어올 때도 뒤에서 꽝바닥 붙들고 있었어요. 이 한 번만 제가 놓치면 그냥 딴 데 물먹으로 가는 마필입니다. 불안해요. 근데 이런 것도 불안하고 뭐 이것도 불안한, 이경주는 전부 다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뭐 신영철 기수가 기술을 믿고 한번, 이런 마필들은 사실 뭐랄까요, 한번 써먹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6살이에요. 뭐 더 이상 뭐 기댈 데가 없는 마필이라서 공략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14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